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3일 오늘의 뉴스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보수 진영의 아주 큰 행사인 아메리카 페스트 소식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찰리 커크 암살 이후 처음 열린 행사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요?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부 분열이 폭발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암적인 존재, 비겁자,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비난했어요. 공개적으로요? 정말 이례적인데요.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문제라던가 아니면 커크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음모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민감한 주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두고 노선 갈등이 아주 격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오히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입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란이 누군가엔 기회가 되는 거죠. 2028년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것 같네요. 네, 그 흐름이 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의원들의 탈출 현상입니다. 탈출이요? 네, 벌써 52명의 의원이 내년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2018년 이후 최대 규모거든요. 52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인데 심지어 앨리스 스테파니 의원처럼 40대 초반의 젊은 유망주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은퇴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던 젊은 정치인들까지 의회를 떠난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의회의 권한 자체가 예전 같지 않고 또 끝없는 정치 공방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이야기는 이쯤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요. 해상 봉쇄를 더 강화해서 아예 돈줄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렇죠. 마두로 정권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원천 차단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경책 와중에 좀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CBS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럼요.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다루려고 했는데 방송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방송 취소요? 그게 왜요? 원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추방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방송사 내부에서도 사실 확인 다 끝났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막았다, 이런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걸까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갑자기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앱스타인 사건 파일 공개 문제도 계속 시끄럽죠. 네, 법무부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관련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잠깐 삭제했다가 다시 올리고. 삭제했다가 다시요? 네, 일부 기록은 아직도 수정되거나 비공개 상태라서 의회에서는 투명성법 위반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죠. 아까 말씀하신 CBS 방송 취소 논란이 미디어 기업 인수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두고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라마운트의 대주주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 정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승부수요? 무려 404억 달러를 개인 보증으로 섰습니다. 404억 달러요? 개인이요?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규모죠. 근데 이 레리 앨리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그렇군요.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CNN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게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을 보면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하고 은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불안 요소들이 계속되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인공지능 AI 관련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에요. 과열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낙관론이 여전하다고요. 월가에서는 AI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나 수요 불확실성 같은 위험 요소들마저도 그냥 성장통 정도로 보는 거죠. 그 정도인가요? 네, 최근에 오픈 AI 기업 가치가 8,3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기술주 전체가 반등하기도 했으니까요. 기업별 소식도 좀 짚어보죠. 나이키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고요? 네,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는데도 그랬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지죠? 제가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둔화, 또 다른 하나는 관세 부담 증가 우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배송업체 인스타카트는 변동 가격제라는 걸 중단하기로 했어요. 변동 가격제요? 그게 뭔가요? 같은 상품인데도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당연히 여론의 비판이 거셌죠. 금융계 소식도 흥미롭네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암호화폐를 사기라고까지 비판했었는데 최근에 타도가 바뀌었다고요? 네, JP모건이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인 보고서를 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뭐랄까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국제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고민하는데 정말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0.75%로 인상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시대가 끝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던 자금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글로벌 자금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에 유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요. 네, 최대 42.7%입니다. 무역 갈등의 전선을 더 넓히고 있는 거죠. 군사적인 움직임도 있었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과 타이완을 관할하는 군 지휘관들을 교체했습니다. 이걸 두고 타이완에 대한 전략 변화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영국 해군 참모총장이 러시아가 심해해 있는 중요한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을 파괴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IT 테크 분야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올랐다고요? 네, 솔로몬 레이라는 이름의 AI 가수입니다. 실제 흑인 가스펠 가수의 목소리, 창법, 그 감성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스트리밍 횟수가 700만 회가 넘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의 성리로만 볼 수는 없는 게 한편에서는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진정성의 문제, 또 인종적 고유성에 대한 문제 제기죠. 특히 흑인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스펠 음악이라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수백 년의 역사와 고난, 신앙이 담긴 일종의 증언인데 실제 경험이 없는 AI가 이걸 흉내내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비판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 문화에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다른 AI 플랫폼들 소식도 있죠. 챗 GPT는 이제 사용자가 답변의 어조나 감성, 심지어 이모티콘 사용 여부까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점점 더 사람처럼 되어가네요. 반면에 좀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PC 메인보드에서 심각한 도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UEFI 취약점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부팅이 다 되기 전에 악의적인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 메모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팅 전에요? 그럼 운영체제 보안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공격이 성공하면 모든 보안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기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문제가 떠오르네요. 히터센터 전력을 확보하려고 47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청정에너지 업체를 아예 인수해버렸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움직임도 있죠. 네, 미국 행정부가 197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8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대서양연안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중단됐다고요? 네, 5개 대규모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풍력 터빈이 군사 레이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는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말을 맞아 문학의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에프스코 피츠제럴드의 마지막 작품 세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가 말년에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면서 썼던 페타비라는 단편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이야말로 그의 천재성이 마지막으로 빛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과 직결된 정책 소식들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네요. 네, 이른바 트럼프 계좌라는 건데요. 해당 연도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1,000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국세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금융 단속이 시작됐다면서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이라고 하죠. 여기서 남서부 국경지대 송금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100만 건이 넘는 은행 기록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첨단 기법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걸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고요? 네, 동물복지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네요. 차트 1위를 차지한 AI 가수부터 그 AI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네, 자동화된 시스템이 우리 문화와 경제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미래에는 한 국가의 힘을 군사력이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보유한 연산 능력과 그것을 뒷받침할 에너지 생산 능력으로 측정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소식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